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서 한 1,400원대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환율은 왜 변동하는지, 그러면 그 왜 변동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지, 또 그 환율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 매스컴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떠들어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실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환율은 무엇을 의미하고, 환율은 어떻게 변동되고, 환율이 변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러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의 이제 환율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의미 있는 연도는 1995년 이후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보면 확 튀는 환율이 올랐던 시기들이 있어요. 이 구간, 이 구간 이렇게 해서 환율이 많이 오르는데,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이제 1998년이거든요, 여기가. 19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망했죠. IMF가 왔었고, 또 두 번째 봉우리를 보면 이게 2008년이거든요. 2008년경에 우리가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왔었다. 금융위기가 오면서 환율이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 보면 요 봉이 2022년,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던 그런 시기고요. 또 작지만 2020년에 코로나 때 잠깐 환율이 올랐었죠. 이제 과거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거나 하락한 시점들을 보면 이런 시점들인데, 98년 IMF 때 보면 거의 2,0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때는 한 1,570원까지 오르고, 202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약 한 1,328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2024년에 1390원대, 오늘 1378원, 138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율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환율은 뭐 인터넷 쳐보면 두 나라 간의 통화 교환 비율이다 해서 그 검색창에 환율 치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미국 1달러, 대한민국 1378.4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1달러를 상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얼마를 주고 1달러를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두 나라 간의 통화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지금 현재 내가 1달러를 사려면 한 약 1,4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살 수 있고, 과거 낮았을 때는 한 1,000원만 줘도, 낮은 금액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제 여러 다른 나라들이 이제 각국의 이 본인들의 통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의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사거나 이제 팔거나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장을 이제 우리가 외환 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외환 시장에서 이제 통화를 사고 팔거나 하게 되는데, 이 통화 역시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오르고, 또 수요가 적어지거나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달러의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고, 이제 달러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거나 공급이 줄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만약에 어떤 기업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자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달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달러를 많이 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반도체를 이제 수입을 하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반도체를 수입할 때 원화가 많이 필요로 하겠고, 그럼 원화를 많이 사게 될 테니까 원화의 가격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격이 하락하는, 환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환율인데, 그러면 이 환율이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제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 를 보면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달러가 비싸졌다라고 하는 거고, 달러가 비싸지려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만큼 달러가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는 거고, 그 매력적인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일까를 알아보면 환율 상승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전쟁 등의 이유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할 때 사람들은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인식하고, 이게 달러를 사들이려 하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랬고요. 2024년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중동권 국가들도 많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 정세만으로는 이렇게 환율이 막 치솟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전쟁 등과 관련된 불안정한 상황에 몇 가지를 더하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원자재 수급이 좀 어려워지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이번에는 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유가가 굉장히 불안정한 정세가 됐거든요. 이렇게 정세가 불안정하면서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만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물가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저축이 없고 소비 위주의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론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은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모기지론을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설마 이런 일이 나오겠어? 라고 했던 그런 사태가 터지면서 담보 물건인 주택의 가격이 폭락해서 담보 가치 자체가 상실되면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미국 시민들은 저축한 돈은 없고 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모두 나 모르겠다, 나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금융위기가 초래된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소비 위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 등과 같이 이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발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이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왜 오를까요? 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달러 가격이 오를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있고 다른 나라가 있어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투자했을 때보다 미국의 저축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하면, 뭐 예금 상품에 투자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다른 나라의 금리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디가 이자를 더 많이 수취할 수 있어요? 미국이 더 많이 수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미국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환율이 오르게 되는 거죠. 최근에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발언을 좀 했었죠.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에 접어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빠르면 3월, 지금 3월은 지났는데 늦으면 6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어라고 발표를 좀 했었는데, 최근에는 인하는커녕 이제 인상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이 발표 역시도 이제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JP모건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금리가 8%까지도 오를 수 있겠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더 조성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거긴 하나 기준금리가 8%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지출을 많이 늘리게 되고 뭐 돈도 많이 풀어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도 역시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서 긴축 재정으로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측은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의 물가 상승률의 불안정성을 보면 또 그것도 예측하기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대선, 미국의 대선은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이제 기준금리를 마음 놓고 인하할 수 있고, 또 기준금리를 좀 인하해야 환율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그러는데, 미국이 이만큼 물가 안정에 관심을 쏟고 그러는데도 물가가 불안정한 이유가 또 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게 물가 상승의 원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뭐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그러지 말자, 좀 나중에, 차라리 나중에 하자, 뭐 대선이 있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하면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가 잡히지 않는 거에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미국이 예전처럼 내가 이 세계를 한번 선을 베푸면서 이끌어 볼게 라고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무역 관계에서 베푸는 게 아니라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를 이어가면서 자유무역 자체가 좀 낮아졌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지금 경제 냉전 관계도 그렇고, 물론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와 무역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 경제적인 장벽을 쳐놓은 상태도 있고 해서 지금 중국한테도 사지도 않고 러시아한테도 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싸게 수입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들여와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